실습 네 번째 강의의 마지막 수업은 조금 독특한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은 다른 CAD 강의나 그런 데서 보면은 이거를 가르쳐 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엔지니어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은 기능입니다. 오프셋 좌표계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그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점들을 찍을 때 그 좌표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치수를 잘 받아서 찍는 겁니다. 사실 엔지니어링을 하려면 그런 치수 같은 게 되게 엄밀해야 되거든요. 특히 그 비행기 날개 같은 경우는 막 아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다 양력이라든지 비행기가 날 수 있게 고려를 해서 다 설계가 됐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잘 흘려보낼지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설계가 되는데, 제가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스텔스기 만든 거 보면 막 직선을 막 쭉쭉 그어서 막 만들었습니다. 난장판으로.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런 CAD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데이터만 있으면은 쉽게 비행기의 날개 형상 같은 거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은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차피 홈워크로 낼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일단 들어갑니다. 이 주소를 잘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에어포일 툴즈라는. 물론 이 에어포일 툴즈 외에도 이 날개 형상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곳을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좀 쓰기가 편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어떤 거를 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어떤 상관없는데, 에어포일 자기 아는 게 있으면 뭐 서치를 하셔도 되고요. 서치를 하셔도 되고, 뭐 거의 다 모를 테니까 그냥 아무거나 뭐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는지.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이고, 여기는 뭐가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서 써도 되긴 하지만, 좀 더, 에어포일 데이터. 여기가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없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치에서 이 나카 4 디지트 에어포일 아니면 5도 있고 6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그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막 이렇게 막 클릭해서 들어왔지만 항공기, 뭐 예를 들어서 보잉 737 같은 항공기에 에어포일 단면도 뭐가 있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에어포일 규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항공기를 찾아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아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뭐 풍력 터빈 그런 데 들어가는 에어포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클릭을 했으니까 요 나카 2414라는 게 보이죠.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뽑고자 한다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소스 데이터 파일이라고 글자가 있습니다. 하단에 클릭을 합니다. 이제 뭐가 이렇게 막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얘에 대한 좀 자세한 걸 보고 싶다, 에어포일 디테일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얘에 대한 특성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이런 특성 만약에 관심 많으시면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일단 쭉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쭉 해서 엑셀이 어딨죠? 엑셀 여기 있네요. 엑셀에다가 먼저 붙여넣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놀랐던 게 엑셀을 많이 안 써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윈도우 오피스를 태어나면서부터 막 달고 나오진 않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배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근데 붙여넣기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숫자가 지금 두 개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붙여넣을 때 보면은 여기서 엑셀에서는 붙여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옵션을 클릭을 합니다. 아이고, 지금 뭔가 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엑셀에다 먼저 하시면 안 되고 텍스트에다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에다 먼저 붙여 넣으시고, 제가 좀 약간 버벅거린 점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텍스트에다 먼저 하는데 제가 아까 이거는 빼고 1부터 시작되는 이 숫자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 옵션에서 텍스트 마법사 사용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합쳐져 있는 거를 구분을 여기서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클릭을 하시고 다음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공백으로 아까 띄어쓰기가 돼 있었거든요. 복사를 하기 전에 보면 얘네들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다음을 클릭을 하시고 마침을 누르시면은 그대로 다 분리돼서 들어간 게 지금 확인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쓰려는 기능의 특성상 X, Y, Z 그 세 가지 좌표를 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얘는 지금 두 가지 좌표밖에 없죠. 하나, 둘, 뭐가 X, Y라고 봅시다. 이거를 만약에 Z 좌표가 있어야 된다면은 이렇게 0을 다 넣으시면 됩니다. 0을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0이 쭉 긁어지죠.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취소하시고 여기다 0을 딱 쓰고 끝에 이 굵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십자가가 바뀌었을 때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 값이 저절로 다 들어갑니다. 끝까지. 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다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습니다. 네, 요걸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게 낙하 2414였잖아요. 뭐 이름은 뭐로 하든 상관없겠지만 뭐 그 이왕이면은 이름을 맞춰서 하는 걸로 모든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ACA2414 하고 얘를 그냥 txt 파일로 하시면 안 돼요. txt 파일로 하면은 얘를 크레오에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크레오에다가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하실 때는 그 PTS라는 걸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TS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기본으로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돼서 크레오에 못 부르니까 그거 꼭 주의를 하시고요. PTS로 해서 저장을 하시고 이거는 닫기를 합니다. 엑셀은 일단 냅둬 보세요. 닫기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여기다가 임포트를 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아까 오프셋 좌표계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프셋 좌표계가 여기 기준에 있습니다. 기준에. 근데 어딘가 또 숨어 있죠. 좌표계라고 해서 막 이걸 눌러봤는데 있을 리가 없죠. 점에 있습니다. 오프셋 좌표계는. 좌표계를 클릭을 하시고 오프셋 좌표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클릭도 안 되고. 근데 유일하게 클릭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이 좌표계는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오프셋 좌표계 기능이 결국 뭐냐면은 자기가 선택한 어떤 좌표계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좌표계를 기준으로.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기준점은. 클릭을 하고 이제 뭔가 막 넣을 수 있게 됐죠, 지금. 여기다 뭐 자기가 막 수치를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한 거 좀 무식한 방법이니까 가져오기를 해봅시다. 아까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이 낙하 2414 PTS 만든 파일이 보이죠? 이걸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쭉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 낙하 2414 낙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에어포일 데이터는 0부터 1 사이의 값이 그 비례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들어 확인을 누릅니다. 뭔가 점들이 막 생겼죠. 이걸로 하면은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좀 더 가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준에서 커브를 클릭을 하십니다. 하면 저절로 지금 커브가 생겼어요. 점통과 커브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세이브를 막 넣고 싶을 수 있겠죠. 세이브를 근데 넣지 마시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평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해볼게요. 스케치를 하고 이제 뭐가 있죠? 이거 참조를 잡습니다. 이 곡선을 통째로. 왜냐하면 이 점을 하나씩 잡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좀 안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곡선을 통째로 참조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인. 이제부터는 좀 아시겠죠? 스플라인을 클릭을 해서 끝점에서 시작을 합시다. 끝점에서 여기를 대충 하나 찍어주고요. 이 위를 계속 쭉쭉 찍어줍니다.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이 이게 찍다 보면은 너무 점이 적거나 너무 많아서 이 곡률이 너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히 곡률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 조금 여기는 점을 많이 찍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찍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쭉 오시고 이렇게 완만한 데는 조금 빨리빨리 가도 돼요.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내가 이걸 확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다 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휘어지니까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다 일단 찍고요. 여기다가 곡면을 새로 스케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끝부분은 적당히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비행기 날개 단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되게 수치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굉장히 엄밀한 단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엄밀한 단면이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신 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날개를 만들고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밀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밀어내기를 이렇게 쭉 하시면은 어떤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단면을 만드는 것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상이든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뭐 이제 여러분이 만드시고 싶으신 거 뭐 좀 어려운 거 뭐 터빈의 풍력 터빈의 날개, 그러니까 풍력 터빈이 그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그 날개를 뭐 만든다든지. 참고로 그 날개는 이게 지금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날개 그 풍력 터빈의 날개는 이러한 형상이 뭐 낙하 244 요거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서 그걸 다 합성을 해서 만든 게 풍력 터빈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근데 또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거보다 크거나 작은 애는 어떻게 스케치할까요? 그거를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엑셀을 아까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를 보면은 0부터 1 사이의 값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크레오에도 0부터 1 사이 값이 들어갔을 테고요. 근데 여러분이 필요한 게 그게 아니고 좀 더 크거나 작은 애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만약에 이 1이 제일 먼데 있는 점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먼데 있는 점이 지금 1 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가 1이고 그런 식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얘 총 길이가 지금 1인 날개인 거예요. 결국은 총 길이가 만약에 200인 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기도 엑셀을 잘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는을 한번 누르시고 여기를 A1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곱하기 200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200이라는 숫자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요. 안 되네요. 이렇게 그냥 끌어줍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끌어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지금 다 저절로 계산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럼 뭐 그 다음에 할 일은 또 자명해요. 또 200을 막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쭉 드래그를 해주면은 네, 이렇게 지금 치수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이게 지금 200배 배율이 돼서 치수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해서 확인을 해 봅시다. 텍스트 파일을 하나 또 만들게요. 이거를 제가 아까 낙하 에어포일 2414라고 저장을 한 게 있었는데 얘는 2414인데 사이즈가 200이니까 2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를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또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F 잡히게 누르고 가져오기 클릭 확인. 어디 갔지가 아니라 엄청 크게 있습니다. 얘는 되게 조그만 애가 있고 얘는 0부터 1 사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200배 키웠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크게 나올 겁니다. 사람하고 고래 있는 것처럼 겁나 크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응용을 또 할 수 있겠죠. 나는 아까 여기다가 커브를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여기 조그만 애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큰 애를 봅시다. 얘가 있어요. 근데 또 데이터 평면을 우리가 배웠죠. 평면은 뭐 300 위치 딱 좋네요. 숫자 여기다가 또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저거를 뭐 여기서 뻔합니다. 여기서 참조를 클릭을 해서 얘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또 쭉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곡률이 큰데 이렇게 곡률이 좀 큰 데서는 여러 번 클릭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꼬일 때가 꼭 있더라고요. 이때는 그냥 침착하게 새그먼트 삭제를 하시고 다시 그려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가 꼭 있어요. 항상 이때는 삭제를 많이 좀 해줍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스플라인이 그 공률을 자기가 막 자동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가 수가 틀리면은 막 아까처럼 막 이상하게 꼬입니다. 그때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침착하게 다시 그림을 잘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네요. 왜 그럴까요? 그때 그냥 다시 보니까 여기도 지금 세그먼트가 또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런 불온한 것들을 다 지워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이게 지금 나중에 모델링 할 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지운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침착하게 잘 그려서 이런 일이 꼭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되네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럴 때는 그냥 다시 그리겠습니다. 취소를 하고 자 다시 그려봅니다. 스케치를 누르시고 참조를 딴 다음에 침착하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지금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막 했는데 뭔가 지금 막 못하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대면 강의면 좋은데 녹화는 이게 힘들어요. 틀리면은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 틀린 거를 뭔가 다시 찍기가 좀 싫습니다. 그래서 조금 됐어요. 이번엔 다 그려집니다. 지금 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아까는 막 마무리를 제가 막 예쁘게 막 했는데 이번엔 그냥 대충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선을 또 그려줍니다. 됐죠? 이렇게 아까 조그만 애가 있었는데 이건 좀 멀리에 큰 애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조그만 애가 하나 있고 큰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제가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나중 가면 뭐 블렌드나 그런 걸 해서 서피스에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지금은 일부러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할 줄 아시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로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그만 거랑 큰 거. 그래서 일단 이걸로 그 아까 에어포일 스케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가 숙제에 어떤 것이 나가는지 마지막으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